오늘은 수요일 아침이고요. 저는 한현정입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는 매주 수요일 날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크레아틴 플러스 HMB, 저희가 크레아틴이라고 부르는 그 제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많이들 드시고 계시나요? 저는 아직 이 제품을 먹어보지 못했어요. 지금 오고 있는데 오늘 온다고 아까 우체국 아저씨한테 문자가 왔거든요. 저는 단백질 5총사 중에 이거만 제외하고는 다 먹고 있는데 굳이 내가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좀 필요할까 싶어서 우선은 조금 등한시를 했었는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아, 이게 정말 내가 먹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레아틴 HMB 그 밑에 있는 맥시마이즈 유어 퍼포먼스가요. 운동 수행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세요. 이거는 비록 그런 운동을 헬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희 일반 사람들에게도 모두 해당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제품에는 딱 두 가지 성분만 들어있습니다.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가 들어있고요. 칼슘 HMB. 그리고 그 안에 HMB 안에 있는 칼슘이 요만큼 들어있다는. 그래서 요 체크된 두 가지만 요 안에 들어있는 아주 간단한 제품이지만 굉장히 치명적으로 중요한 제품이에요. 이 크레아틴하고 HM, 저희가 제가 그냥 크레아틴이라고 부를게요. 이 크레아틴은 저희 근육과 뇌와 심장의 원료로 쓰이는 모든 그런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근력 손실을 막아주는 그런 방패 역할을 하고요. HMB는 근육을 성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두 개를 같이 먹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 머슬이 근육이죠. 이 근육이 왜 이렇게 중요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 병원 가면 계속 근육을 늘리세요, 운동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지를 제가 우선은 요거에 대해서 좀 오늘은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성분인데 이 두 가지 성분은 당연히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왜 이 크레아틴 맛도 씁쓸하고 그렇다는데 이걸 왜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지금 20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또 60대까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런 약간 음, 젊은 사람 이상의 그런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나시면 이 맛이 쓰던 달던 저희가 필요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저희 그 머슬은 그 근육은 첫 번째로 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얘기가 항상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한지. 이 첫 번째는 이게 저희가 먹은 음식에 있는 그런 영양소의 저장고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소 중에서 대표적인 게 글루코스라고 하는 당 성분이 있는데 이 당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딘가에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하면 얘네들을 꺼내서 분해를 해서 쓴대요. 근데 이 혈당이 빨리 떨어지면 빨리 얘네들을 다시 이제 근육에서 가지고 와서 혈당을 올리거나 이런 일을 하는 저장고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저장고가 우리 몸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간이고 하나는 근육인데 간이 한 100 정도의 이렇게 당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근육은 한 4배 정도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몸에 간은 요만하지만 저희 몸에 근육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간은 더 이상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도 간이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닌데 근육은 우리가 운동을 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육은 내가 운동하는 만큼 캐파, 그 용량도 늘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운동을 해서 저장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게 저희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내가 먹었던 당을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쓰지 못하고 남았을 때 그 애를 그냥 저장을 하지 못하면 얘를 그냥 저장을 해놓으면 혈당이 빨리 안 올라가는 거야. 근육 안에 저장을 해놓으면 저희가 이제 혈당 올라간다 하죠. 혈당이 안 오르는데 이 저장고가 꽉 차서 넣어버릴 데가 없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계속 이 당을 분해하는 과정을 못하니까 혈당이 계속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도 이 근육이 없어서 저장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고요. 당연히 근육량이 적어지면 우리가 당뇨병에 노출된 위험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하는 이유가 이 저장된 당을 빨리빨리 비우고 저장 창고를 빨리 비우란 얘기죠. 또 다시 들어오는 당을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당을 저장하는 저장고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발열 기능입니다. 우리가 추울 때, 더 따뜻한 데다 추울 때 나가면 겨울에 막 바들바들바들 떨잖아요. 그 얘기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건데 그게 바로 열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그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뭐 호르몬도 나오게 해주고 이런 역할도 있는데 근육은 열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제가 여기 공장 그림 그려놨죠. 공장이 있어야 발전소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근육이 없어서 공장 크기 자체도 줄여주면 아무리 일꾼이 많아도 공장에서 나오는 열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열이 안 나는 겁니다. 열이 안 나면 체온이 떨어지죠. 그럼 체온이 떨어지면 많이 들어보셨죠? 체온이 떨어지면 저희가 면역계 질환에도 노출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우리에게 정말 많은 병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이 근육이 없어서 체온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다 모든 것에 취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근육을 키워서 이 열을 내는 이 공장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의 기능이 있어요. 그럼 뭐 근육이랑 뼈랑 무슨 관계가 있나? 그냥 뼈만 튼튼하면 되지. 칼슘만 열심히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더 많이들 아마 그렇게 저도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좀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요즘에는 다 앉아서 학원 가느라고 좀 정신이 없지만 예전에 보면은 맨날 집에 앉아서 공부하는 애랑 이렇게 밖에서 막 뛰어노는 애랑 누가 더 성장 속도가 빠르냐. 그러니까 키가 크거나 뭐 이렇게 건강한 거 이런 걸 보면은 뒤에 밖에서 뛰어노는 애들이 훨씬 더 성장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 이유가 그 애들은 계속 뛰어놀면서 근육을 속출하고 이완하고 그 과정에서 뼈를 자극해주기 때문에 뼈가 자극되는 과정에서 빨리 이렇게 자라는 거라고 합니다. 저희가 죽을 때까지 조골 계속 뼈를 만들고 파고를 계속 하는데 이 파고를 계속하지 않으면 조골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파골만 하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이런 역할 그거 더 많아지는데 계속 파골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뼈를 만드는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면은 그 파골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니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뼈가 결국 이렇게 듬성 구멍이 생기고 그래서 뼈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뼈를 자극해 줘야 되는 저희가 계속해서 움직이면 근육이 없어서 아우 힘들어 그러면 계속 앉아서 TV 보게 되고 누워 있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뼈도 같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숙명 연장의 기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 이게 연로하신 분들이 넘어지면 굉장히 사망의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이유가 1순위가 뭐 그다음에 혈관성 질환 이런 건데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 낙상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세가 있으셔서 넘어지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고 되잖아요. 수술을 하고 뼈가 붙어야 되니까 6개월, 뭐 8개월 이렇게 계속 누워서 있으니까 이게 그냥 근육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계속 있게 되면은 이게 근육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근육이 약해지니까 또 다리 힘도 약해지고 또 뭐 어디 손목 힘도 약해지고 이러니까 또 회복을 했지만 그 다음에 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결혼하고 몇 년 안 돼서 제 남편의 할머니가 96세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당회를 혼자 열심히 잘 다니실 정도로 굉장히 정신도 또렷하시고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겨울에
빙판에 넘어지신 거예요. 넘어지셔가지고 엉덩이 뼈가 부러지셨어요. 그 엉덩이 뼈가 부러지셔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또 조금 움직이다가 또 한 그 다음엔가 또 넘어지시고 또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2번 하신 거죠. 그 뼈가 안 붙으니까 결국은 정말 2년 내내 한 2년 반 정도 누워 계시다가 결국 나중에 치매 현상까지 보이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넘어지는 게 그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좀 봤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이렇게 너무 걷다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엉덩이를 찍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이때를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기능은 수면 기능이에요. 수면 기능은 음, 몸을 열심히 쓰고 있는 그런 근육 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 그때 에너지원으로 그게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계속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ATP의 구성 요소가 아데노신, 여기서 충분한 아데노신이라고 써있죠. 아데노신을 만드는 건데 이 아데노신이 ATP의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에너지죠, ATP가. 네, 멜라토닌, 저희 지난 시간에 멜라토닌 그 수면 패치하면서 들으신 거 기억나시죠? 멜라토닌과 함께 수면을 관장하는 물질이래요. 이 두 개, 그러니까 충분하게 아데노신을 만들어 놓고 얘가 멜라토닌과 함께 수면을 관장하는 물질을 내면은 얘가 당연히 수면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어, 육체 운동을 많이 하시는, 그래도 좀 연세 드실 때까지라도 저희가 운동을 계속하거나 밖에서 야외 활동이 많을 때는, 저녁에 들어오면, 피곤하다 그러면서 정말 눕자마자 골아 떨어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밤에 푹 들어야 되는데, 이 나이가 드셔서 근육이 약해지면은 활동을 안 하죠? 그럼 활동을 안 하면 ATP나 에너지도 잘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아데노신이 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다 이런 이유가 다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걷기라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근육량이 충분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근육량이 충분하게 생길 수 있도록 그 근육을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근육을 움직여서 저희가 밤에 자야 돼요. 이 아데노신이 카페인은 저희가 커피를 마시잖아요. 이 커피를 마시면 이 아데노신이 이렇게 흡수되는 거를 막아가지고 그래서 졸음을 쫓아내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또 잘 주무셔야 또 활성산소를 다 이렇게 항산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근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숨 쉬는 것도 근육이 있어서 이렇게 숨을 쉬는데 저희가 정말 모든 1회부터 100까지 모든 기능에 이런 게 다 근육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손실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근손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손실의 사전적 의미는 근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죠. 운동을 오래 하지 않았더니 근육이 빠졌어요. 이거는 우리 생각이래요. 과학적으로는 전혀 그런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오히려 과도하게 너무나 심하게 내 체중에 맞지 않게 그런 운동을 하면 근손실이 더 생기고요.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 그러니까 먹는 음식에 단백질이 별론 거죠. 뭐 채식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다이어트해서 이것저것 다 줄이고 나면 그것도 근손실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그럼 왜 나는 또 근손실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순서를 잘 보시면 과도하게 또 운동을 하면은 거기에 또 근육통이 생겨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겠죠. 그럼 그 염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이 단백질 합성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그게 또 단백질을 줄어들겠죠. 근육이 전달이 돼서. 그러면 또 근육이 또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근손실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과도한 운동 밑에 보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와요.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 그 코르티졸인데 그게 분비가 되면 걔가 또 단백질을 막 다 분해를 시키고 체지방을 또 열심히 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근손실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백질을 꼭 외부에서 보충해 주는 게 필요한 때입니다. 근손실은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과도하게 운동을 해도 생기고요. 부족한 단백질이 부족해도 생기고, 저희 여성들 폐경이 난 이후에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이렇게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게 그게 근손실이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 사람들에게 근손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근손실이 나와요. 해마다 매해 1에서 2%씩 이렇게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크레아틴이 저희 제품이요. 50년간 가장 많이 연구된 그런 100% 효과가 입증된 영양소예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 제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런 글들이나 이런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 심장, 뇌를 위한 연료고요. 큰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루에 필요한 그런 적정량을 먹게 되면 근육의 효율을 최대화 시켜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근력을 또 향상시켜주고 근육 회복 시간도 단축시켜주고 지구력 촉진해주고 체중 관리해주고 인지, 뇌 기능도 향상시켜 줍니다. 크레아틴하고 요게 이제 안정성은요. 크레아틴은 미국 스포츠학회,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 이런 데서 다 A등급으로 안전하게 인정을 받았고요. HMB는 독성이 없대요. 이거는 예, 저도 찾아봤더니 독성도 없고 안전해서 이렇게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크레아틴은요, 크레아틴이 뭐냐면요, 질소를 포함한 유기산이에요. 근육 운동을 할 때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아미노산, 저희 아미노산 배울 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몸이 간에서 생성이 되고요, 근육에서 저장을 합니다. 에너지 공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크레아틴을 먹게 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을 2배 정도 업 시킬 수가 있습니다. 크레아틴의 효능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육의 그런 효능이랑 비슷해요. ATP 생산하고요. 왜냐하면 크레아틴이 근육을 이렇게 늘어나는 걸 그러니까 도와주니까요. 운동 수행 능력도 향상시켜주고, 근력도 증가시켜주고, 근육 회복 속도도 개선시켜주고,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피로감도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뒤로 먹으면 저희가 이렇게 업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회복도 시켜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육 내에 수분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게 체중도 증가하면서 근육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니까 근육이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지 기능, 뇌 기능에도 또 개선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HMB는요, HMB란 이름이 여기 빨간색 HMB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하이드록시 메탈 부틸레이트에서 HMB를 딴 건데 단백질을 합성하고 근육을 복구하는 데 필수적인 대사 물질이래요. 그래서 이게 칼슘이랑 이렇게 같이 있게 되면 HMB를 안정화시킨다고 합니다. 칼슘은요, 아시죠? 혈액이나 근육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칼슘이 있어야 혈액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해줘. 충분한 혈액이 있어야 이렇게 뛰겠죠. 장에서 지방이 흡수되는 것도 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에 필요가 있는 거죠. 인슐린 분비하는데도 필요하고요. 갱년기 여성한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 칼슘은 꼭 갱년기 여성뿐만 아니라 전 연령에 걸쳐서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HMB는요, 이 존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류신, 기억나시죠? 류신, 이소류신, 이소류신, 류신, 발린. 그 BCAA 중에 하나고요. 단백질의 합성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근육에 대한 적응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HMB가 그 류신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노산 같이 드시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체내에서 류신의 일부만을 가지고 HMB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 위한 적정량, 저희가 이렇게 500 들어있거든요. 섭취하기 위해서는 약 60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충제 형태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HMB의 기대 효과는요, 어, 근육 단백질의 분해를 감소, 좀 안 되게 하고요. 근육 단백질의 합성도 자극해주고, 근육의 줄기세포의 증식과 분화에도 이게 영향을 끼치고요. 성장 호르몬도 분비 촉진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의 호르몬도 촉진해서 이 성장 호르몬이나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호르몬이 둘 다 성장, 얘가 이제 아이들 키 크는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성장 호르몬이 노인한테도 노령들한테도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촉진해주고요. 손상된 근육의 회복도 촉진해주고 근력이나 지구력도 향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고령이신 분들의 근육 감소증을 줄이고 근육 기능도 향상시켜주고, 근데 이거는 그냥 앉아서 먹는 것보다 HMB는 운동과 함께 더 드시면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 효과예요. 단백질 합성도 증가시켜주고 근육 회복도 촉진해주고 크레아틴과 함께 복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고 체지방도 감소해주고 근력, 지구력 향상하는데 매일 HMB 5g을 섭취하셔야 이 모든 효능을 누리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어, 자료를 좀 찾다가 찾았어요. 작년 한 이맘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논문이 나왔는데 HMB가 알츠하이머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 뇌기능, 인지기능 향상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죠. 그게 이런 거에 근거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알츠하이머는 독성 단백질의 일종인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뇌에 축적되면서 생기는 건데 얘네가 그 축적된 플라그도 줄이고 신경 성장 인자를 증가시켜서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보호해서 신경 연결도 회복시켜주고 알츠하이머 증상도 억제시켜주고 그래서 사계적인 신경 퇴행성 질환의 치료법, 신경 퇴행성 질환이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대체제가 될 수 있다라는 논문 연구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HMB를 먹으면 이런 인지 기능에도 도움이 돼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엔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무나 많고 용량별로도 정말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서 제가 가격 비교가 안 돼서 제가 그냥 본사 홈페이지에 있는 것만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아주 충분한 하루하루 한 스푼 먹었을 때 용량을 할 수 있는 가격이 20불 정도 되는데 타사건은 지금 한 거의 65불, 거의 50불 정도 되는 그런 가격에 고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성비 짱인 제품이죠. 인증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11개 인증을 다 받았고요. 본사에서 권장하는 드시는 법은 한 1, 2주 내에 결과를 원하면 5일 동안 하루에 4번 한 소급씩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결과를 볼 수 있대요. 근데 보통은 한 4, 6주 내에 하루에 한 소급씩 뭐 드시면 한 4, 6주, 한 달 정도 되죠. 그럼 결과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운동 전에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예방해 주고요. 운동 후에 먹으면 근육의 회복을 촉진해주고 그래서 운동 전에 운동 후에 이렇게 먹고 나면 운동하고 나서 내 근육이 정말 편안할 수 있게 해주는데 아주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기를 꼭 권장해 드립니다.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복용 시의 주의사항에는 소화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혈당 수치에 영향을 또 줄 수가 있는 분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도 주의하시고 신장 기능 이상 있는 분들도 계속 복용 전에는 상담하시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건강하신 분한테는 무리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단백질 5총사가 다 끝났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미노스, 크레아틴, 그리고 이제 봉투로 바뀐 이 프로틴, 그리고 콜라겐, 그리고 웨이 프로틴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어요. 기억나세요? 저한테 혹시 뭐 들으셨는지? 제가 이거 5개 다 했는데 저도 솔직히 막 이래저래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장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혹시 준비해 가셔서 이게 너한테는 이게 좋아, 너가 이게 좋아 보다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맛이나 이런 맛이나 이런 것들을 가격이나 이런 거 다 비교해서 당신이 선택하세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5개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가격적으로 지금 프로틴은 용량이 커지면서 가격도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고요. 거기는 26가지 비타민, 미네랄, 섬유소 이렇게 다 해서 필수 아미노산, 불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완도 단백질 들어있고요. 웨이 프로틴은 섬유소랑 칼슘인 포타슘, 마그네슘 같은 게 들어있고요. 셀레늄. 이 셀레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별표 쳐놨죠. 이 안에 셀레늄 들어있습니다. 단백질 안에 셀레늄 있는 거 많지 않거든요. 셀레늄 들어있고요. 필수 아미노산, 불필수 아미노산 들어있고 분리유청 단백질이 초유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초유 성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이거 초콜릿이니까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미노스는 제가 아미노산 다 들어있죠. 필수 아미노산 9가지, 그 불필수 아미노산은 일부가 들어있고 마그네슘하고 포타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크레아틴에는 크레아틴, HMB 그리고 HMB 안에 들어있는 칼슘 이렇게 들어있고요. 콜라겐, 보바인 콜라겐입니다. 소콜라겐이고요. 벨로시톨 들어있고 보스웰리아 들어있고 폴리페놀 들어있고 히알루론산 들어있고 해바라기 레시틴 들어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이걸 다 먹으러 갈 때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이 5개를 다 먹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이걸 다 먹고 어떤 게 좋은지 알겠지만 소비자분들은 선택하실 때 도와드리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콜라겐은 조금, 근데 제가 오늘 이제 5가지 끝나면서 보니까 크레아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이 근육이 정말 많이 생겨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근육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이 크레아틴과 HMB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콜라겐이 있어야 더 유난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인스타를 봤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한 컷을 올렸어요. 이렇게 세 가지 같이 드시면 맛에 대해서 조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엔 당연히 좋고요. 왜냐면 저희 크레아틴이 쓰대요. 아직 저 아직 안 먹어봤지만 그래서 이슬이랑 아미노스가 프루펀치랑 레몬 맛이잖아요. 요 같이 드시면 이 정말 집중력이 좋고 하루에 있는 에너지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세 개는 뭐 이분이 어느 분이랑 이렇게 만담같이 이렇게 퀘스천하고 질문하고 받는 걸 하는데 거기서 모든 종류의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를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최강이 근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멋을 나왔죠. 뭐 운동 어쩌고저쩌고 약 이런 거 뭐 나이가 안 덜 들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최강은 요 머슬이라고 해서 제가 마지막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급하게 좀 넣어봤습니다. 이 크레아틴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틴 드시는 약간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크레아틴 함께 권해주시면 정말 효과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단백질 오총사의 마지막 크레아틴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